성장 프로그램으로도 너무 좋은 경험을 또 미리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미영 리더님 모시고 오늘 이런저런 정말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는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미영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공유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BO 김미영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저 새 아이 키우는 것처럼 안 보이시죠? 네, 저는 경기도 포천에 살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3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입니다. 사실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그 크고 작은 경험부터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아이는 처음이라서, 둘째는 둘째라서, 셋째는 셋째라서 이런 여러 핑계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아이들이 셋 다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도 원시를 날 때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눈, 시력 부분에 대한 케어를 제가 또 해줘야 했고, 그리고 정말 말랐어요. 왜소하고. 새 아이 다 이제 날 때부터 허약했기 때문에 잔병 치레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병원도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뭐 커다란 염려스러운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그 해 유행하는 그런 어린이들의 질환은 항상 걸리다시피 하고 감기는 그냥 옵션으로 달고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특히 둘째 아이는 돌 전부터 그 중이염을 너무 반복적으로 앓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는 청력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이 되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병원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저절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의 마음가짐은 항상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운전을 그때 당시엔 하지 못해서 앞에는 아기를 메고 뒤에는 배낭을 메고 양쪽에는 아이 한 명씩 끼고 항상 병원을 출근을 했거든요. 그 행동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진짜 이것만 안 하면 살겠다. 내가 이 돈만 병원에 안 써도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시나요? 그런 마음이 절로 들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 제가 시누이로부터 이 이피라이트 제품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때부터 아이들의 한 명씩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됐거든요. 죄송한데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하나의 영양소와 네? 되게 바쁘신가 봐요. 그런지 그래요? 잘 들리시죠? 뭐 안 누르셨는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들리실까요? 네. 이렇게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제각각의 필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내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제가 이렇게 식품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제공해주고 케어를 한다고 해서 병원을 맹목적으로 데려가지 않거나 약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저도 응급상황이거나 필요시에 적재적소에는 많이 때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확신이 들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판단의 기준이 저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흔한 그런 말이 있어요. 아기가 3명이면 반 의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기서 뭐 저희 아이들이 눈을 또 계속 케어를 해야 하다 보니까
비타민 A 전구물질인 카로틴이나 DHA 이런 것들은 거의 평생 공급이 되어야 하는 물질들이고 종합 영양소나 비타민 C 이런 것들 성장에 필요한 물질들 또 면역에 필요한 물질들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정말 많은 크고 작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큰 타이틀로 이 제품들을 저희 집의 건강 지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났고 많이 공부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케어하면서 나아지는 그런 효과는 눈에 띄게 제가 피부로 느끼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확실히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거나 아이가 앓게 되는 횟수, 또 앓는 기간이 짧아진다거나 이런 거를 제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또 저의 숙제 같은 부분이 찾아오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커가면서 성장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저희 아이들처럼 이렇게 왜소하고 허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았던 아이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또 키 성장에도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또 숙제처럼 다가온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엄청난 체험을 또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를 스폰서님께 자랑드렸더니 더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부분을 먼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 팔꿈치 사진이거든요. 사실 이런 양상이 더 어린 시절에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지금 이런 붉은 기운이 보이시죠? 이게 사실 6월 30일 날짜로 찍혀 있지만 그 이후에 발병된 이후에 찍은 거기 때문에 처음 발현됐을 때는 더 빨갛고 진하고 심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처음에는 좁쌀 같은 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엄청 커지는 거예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주변에서 뭐 화상 자국이냐, 어디 크게 데인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병원을 가야 하나 하는 그런 내적 갈등도 있긴 했는데 이 양상 자체를 제가 더 어릴 때 경험을 한 기억이 나요. 그때는 소아과를 방문을 했는데 피부과도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보는 분마다 양상에 따라서 진단이 다 달랐어요. 총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퍼지는 모양새를 일단 버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동그란 모양새는 또 동전버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울긋불긋한 양상을 세균성이나 곰팡이성 습진 아니면은 아주 포괄적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진단명이 많고 아이러니하고 아리송했던 이유는 원인이 너무 많거나 잘 모르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고 저도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처방해준 연고를 하나 가져와서 발라주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 발라주자마자 동시에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저는 좀 무서웠어요. 어머, 이 약이 너무 독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없어졌구나. 왜냐면 그렇게 양상이 먼저 있었을 때 제가 다른 시도를 안 해봤을까요? 저희 제품에 호호바 오일도 있고요. 그 바디 로션도 보습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는데도 나아지는 기간이 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고 단 한 번 발랐을 뿐인데 이게 싹 없어졌다는 게 조금 무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연고는 더 이상 발라주지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그런 보습을 또 원만하게 하면서 케어를 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걸 조금 미루게 됐죠.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저희 팀에서 한번 공유된 사례가 떠올랐었나 봐요. 어느 리더님께서 아이 손에 트러블이 생겼는데 오메가3 오일을 짜내고 거기다 비타민 C를 갈아서 연고처럼 그 부위에 이렇게 덮어 주었다 했더니 금방 좋아지더라라는 사례를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도 한번 발라봤어요. 그랬는데 그 엄청 진하고 붉었던 기운이 이 6월 30일 날 보니까 이렇게 옅어진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더 빨갰을 때도 찍어 놓을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한번 발라주고 이렇게 효과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6월 30일 날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고 한 번 더 발라줬어요. 같은 날.
그리고 나서 조금 시일이 지났죠. 계속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도 스트레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물어보진 않고 제가 눈치껏 이렇게 살피는데 이 날짜가 표기된 7월 3일 날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붉은 기운이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이도 깜짝 놀랐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기운이 조금 남아있는 김에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발라줬거든요. 오메가3 오일을 짜서 그 비타민C를 아주 곱게 갈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 번 더 그 위에 발라주고 또 시일이 지났죠. 잘 때는 물론 닦아내 주었지만 또 7월 8일이 되는 날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없어진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강력한 스테로이드 계열의 연고가 아니어도 영양소를 이렇게 도포했을 뿐인데도 이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구강으로 섭취했을 때도 저는 충분한 효과와 그런 만족스러움을 느꼈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영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많이 느껴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이도 너무 만족했어요. 병원은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엄마 나 그럼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겠다. 너무 좋다는 말을 그때 했었거든요. 지금도 깨끗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고 있어요. 이래서 또 케어의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키 부분이에요. 제가 또 숙제로 떠안고 있었던 아이의 건강과 면역이 어느 정도 크면서 저의 노력과 아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해결이 돼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 이런 공식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 뭐 인터넷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어느 업체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하지 마세요. 저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저나 남편이 큰 키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줄 알았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속상했었는데 이 공식을 더해봤더니 더 속상한 거 있죠. 근데 어느 매체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상술이라는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어느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성장에 그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영양인 거예요. 영양이 바로 30%나 넘게 차지를 해요.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유전적인 요인인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운동과 환경과 기타 내가 유전적인 부분이 못 미치면 나머지 부분을 충족시켜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공식을 알기 전에 마음 상태로 돌아갔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아이들에게 이런 조금 더 필요한 요소들을 좀 더 알아보고 적용해보자라는 마음에 좀 더 공부하게 된 거죠. 성장에 필요한 물질과 좋은 습관들을 제가 그래서 알게 됩니다. 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영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생활 습관의 전반적인 부분인데 가장 큰 게 운동, 그리고 적절한 수면, 아이들도 스트레스 상당하거든요. 그 스트레스 부분이나 자세, 바른 자세, 그리고 건강한 음식이에요. 근데 사실 건강한 음식 부분에서 다시 영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선순환의 사이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저의 그 아이들에게 제공했던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공해 주는 것들이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100을 채워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많은 부분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건강한 음식에서 다시 영양으로 돌아가서 이런 보조적인 형태로라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답을 제가 얻은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이런 성장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성장판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의 뼈 마디마디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부위고 연골 세포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성장판이라고 하는 거는 요 뼈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뼈 연골과 뼈가 붙어 있는 요 사이의 공간을 말해요. 이것의 경계가 있냐 없냐가 성장판이 열렸다 닫혔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성장판이 열려 있다는 거는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태일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건강한 영양이나 음식과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자극이 돼서 이 성장판을 자극을 해서 아이들의 키를 원활하게 키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영양과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겠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 어떤 코칭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나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궁리를 또 하게 돼요. 그때 제가 만난 게 작년에 저희 뉴트라이트에서 진행했던 건강성장 프로그램이었어요. 좀 많이 놀랐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많았어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성장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저희 프로그램은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정형외과나 소아과 가까운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곳을 방문하시면 아이 성장판 검사 때문에 필요로 한다고 말씀해보세요. 이 손목 이 정도 부위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CD나 이런 영상에 담아서 요청을 하면 병원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거를 뉴트리라이트 부스에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판과 뼈 나이 분석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만큼 열려 있는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아이의 뼈 나이가 지금 내 평균 나이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조금 빠른 편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에 맞게 또 솔루션을 제가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면 각 여러 가지 코칭과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최초 측정이 시작되고 간단하게 기초 체력이 측정이 되고 그 전용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 많은 걸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자세히 안내 드려 볼게요. 제 경험을 통해서. 저희 아이 시작했을 때 모습이에요. 가까운 ABC 가시면 이렇게 최초 측정이 시작되고 그 옆에 부스에 가시면 체력을 측정하는 곳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유연성도 체크하고 뭐 제자리 멀리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력장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코칭받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서약을 해요. 자기 이름을 본인이 쓰고 이 프로그램 기간이 총 12주거든요. 이 12주 동안 나는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시작한 게 운동이에요. 좀 속된 말로 제가 빡세게 열심히 시켰어요. 그만큼 또 아이와 저의 목표치가 있었고 좀 결과를 잘 내보고 싶었기 때문에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밤낮이 없어요. 그리고 실내, 실외 굉장히 다양하죠. 저희는 시간 나는 대로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비가 오면 이렇게 저희 아파트 현관이나 1층이나 이런 실내를 찾아서 가서 줄넘기랑 뛰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중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GX 뭐였더라? 비대면 운동. 그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거든요. 줌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아이들 운동도 코칭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사실 현장이 아니어서 조금 염려스럽긴 했는데 원활하게 코칭이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강사님께서 저희 아이를 굉장히 유심히 봐주세요. 실제로 이름이 많이 불렸어요. 다리를 좀 더 들어보세요. 뭐 팔을 더 뻗어보세요. 엉덩이를 낮추세요 하면서 잘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키즈 요가 하는 모습인데 이때 알았어요. 운동신경 굉장히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연성이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걸 제가 또 알게 됐죠. 안 그랬으면은 몰랐을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원격으로도 뭔가 코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 놀라웠고 좋은 경험이었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뒤에 제가 결과값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침 이번에 또 파일럿 프로그램까지 해서 세 번째가 진행이 돼요. 여름방학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뭔가를 이렇게 실천하기에는 방학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적합해요. 아이들 굉장히 바쁘거든요. 학원 수업도 많이 바쁘고요. 학교 다니느라 너무 바빠요. 노느라고도 물론 바쁘죠. 그런데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은 휴식이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지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 지지고 볶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엄마 아빠와 밀착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방학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라고 이런 프로모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름방학 맞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앱을 다운받아서 등록을 하고 뼈 검사 서비스도 받아보시고 최초 측정을 진행하세요. 그러면 이제 원만하게 프로그램 내용대로 12주를 진행하십니다. 이 안에서 뭐 매일 데일리 미션이라던가 위클리 미션, 매일, 매주 참여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제공받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에요.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고 놓치는 날도 있죠. 그런데 100%가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임하시면 나중에 이거에 따른 작은 보상도 주어져요. 또 굉장히 소소하지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요. 기간이 지나서 최종 검사가 완료가 되면 완주 성공했을 경우에 바디키 참여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랑 비슷해요. 성공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7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이 되고 이거는 나중에 재도전할 때나 아니면은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따로 구매하실 때 현금처럼 차감해서 쓰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주는 선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선물에 진심인 편이라서 증정품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충족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구매 권한이 주어진다고 했죠. 각각의 프로그램에 맞는 역량으로 구성된 제품군이 있어요. 프로모션이 시작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즈 플러스 세트가 있고요. 이것은 좀 더 어린 연령대 아이들이나 아니면 정제를 삼킬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구성이에요. 비타민 무기질 종합 비타민이 3통이 있고요. 12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간에 맞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젤리 3개가 있고 가장 중요한 단백질 프로틴 베리 3개, 그리고 파이토프로틴 하나, 장 건강에 중요한 유산균 3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 구성으로 인바디 밴드가 있어요. 지금 스마트워치가 많이 보급돼 있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기기는 아이의 인바디 측정 값이나 운동량도 체크가 되고요. 수면 뭐 이런 것들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데이터가 남겨 있는 그런 기기 스마트워치고요.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는 25만 원에 아메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은 15만 원 업차지에 이 제품을 추가로 구성하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세요. 그리고 제가 좀 진심인 편인 증정품은 오메가 젤리 미니 2개와 그리고 눈에 좋은 우리 아이들 하트 젤리 1통을 주고요. 그리고 운동 코칭 때 많이 필요해요.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 운동할 때 쓰는 밴드, 아주 짱짱한 밴드가 하나 들어있고요. 리플렛이 하나 들어있어요. 리플렛은 단순 팜플렛이 아니에요. 쿠폰 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틴즈 플러스 세트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연령대가 높은 아이들 또는 정제를 잘 삼킬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구성품이고요. 제품으로는 틴즈 퍼펙트 팩, 가장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팩이 3개가 있고요.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밸런스 위드인 365 1개, 90개짜리 1개 들어있고 파이토프로틴 단백질 3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업차지 15만 원의 인바디 밴드를 추가 구성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부분은 선택이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 그 키 성장에도 많이 뒷받침되는 칼슘 제품 칼맥디 미니가 2개가 들어있고 비타민 젤리 미니 2개 그리고 하트 젤리 1통 마찬가지로 운동 밴드 하나 팜플렛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을 구매하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성실하게 섭취하고 운동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정말 원활하게 열심히 참여를 했거든요. 결과를 얻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게 최종 측정하는 날이었는데 12주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죠. 옷차림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만 보이지만 아이의 뒤태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미션을 잘 수행했다고 저도 100% 완벽하게 참여하진 못했지만 잘 수행했다고 이런 선물도 인정해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증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혼자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뜯어 먹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옆에는 저희 아이 결과값이에요. 첫 번째 칸은 최초 측정 당시예요. 딱 봐도 굉장히 마르고 왜소하죠. 이때가
6학년의 나이였는데 키와 몸무게, 골격근량, 체지방량이 요 정도일 때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칸은 이제 미션을 수행하느라 2주가 채 안 된 시점에서 한 번 더 측정을 하러 갔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측정값의 차이가 크진 않아요. 세 번째가 최종 측정이었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총 2cm가 자라고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2kg 가까이 늘었고요. 2kg 가까이 늘었고 골격근량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이 습관을 놓지 않고 3개월가량 더 지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ABC에 볼 일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한 번 더 가서 측정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값이 또 있었던 거. 이 마지막 측정일 당시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처럼은 아니었어요. 그냥 열심히 먹고 생활하고 했던 부분이 다인데 3개월 안에 또 이렇게 키와 몸이 이렇게 성장한 부분을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아이가 알고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알게 되고 나니까 또 첫째가 하면 둘째, 셋째 따라해요. 제가 같이 참여를 시켰거든요. 대상은 큰아이였지만 같이 참여하면서 저는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 삼아 정기적으로 ABC를 방문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 사진 촬영엔 4장만 나와 있지만 지금 거의 책 한 권처럼 될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수시로 가서 인바디 하러 갈까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가서 이렇게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음에 있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과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 물론 이 단기간 안에도 이런 결과를 냈지만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지금 교정치과를 다니면서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치아를. 그런데 거기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이가 너무 작아요 하면서 저한테 많은 잔소리를 주셨어요. 근데 키랑 무슨 상관인지 처음에 너무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골격근과 키 성장 발달이 어느 정도 속도가 맞춰져야지만 이 교정의 속도도 빨라지고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이랑 진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부터.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의 결과값이 이 정도라면 저희 아이는 그 기록물은 지금 치과에 남아 있어서 제가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한데 1년이라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저희 아이가 토탈 11.6cm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어머니 얘 자라면서 너무 힘들었겠는데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 흔한 성장통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데 아이들의 뼈는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위로 쭉쭉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유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장통이 느껴진다 하는 부분은 그 뼈 안에 뼈를 원활하게 늘려줄 수 있는 재료, 윤활제의 역할이라던가 그 뼈를 쭉쭉 늘려줄 만한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칼슘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충분하다면 뼈가 쑥쑥 늘어나도 아이가 아프지 않아요. 저희 아이 그렇게 훌쩍 자라는 동안에 성장통이라고 느낄 만한 통증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거든요. 아이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정말 막대한 꿀팁이었구나. 내가 아는 것이 정말 큰 것이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학이 최적기잖아요. 저는 또 한 번 준비하고 있거든요. 돌아오는 방학을 위해서. 이제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은 이제 비율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모적인 모습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프로모션 서두에 성장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마다 성장 골든타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쯤이 골든타임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모님도 모르거든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오늘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아이가 더 안 크면 어떡하지? 키가 요만큼밖에 안 자라서 어떡하지? 고민하는 오늘이 골든타임인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셔라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방학을 맞아서 또 삼남매 건강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키 성장이 외적인 모습의 그런 키만 쭉쭉 키워주는 그런 명분이 아니에요. 면역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모두 고려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